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구평,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구평으로 2025학년도 수능을 예측하는 문제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는가 풀이가 아닌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완벽하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적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수학의 첫 번째 단원에 함수 극한과 연속에서는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되고 비교적 어렵지 않고 간단한 가벼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죠.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무엇인가, 함수 극한이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 fx 그래프가 있을 때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알파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베타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좌우극한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연속인 함수의 경우 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함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간단한 3점짜리 문제이지만은 반드시 수능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두 번째 용어로 반드시 나오는 것이 토막난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반드시 이것 또한 물어봅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2를 경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에 상수 a의 값은 어떻게 하는가? 예, 좌극한, 2에서 좌극한 그리고 2에서 우극한과 함수가 이퀄 같게 되도록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죠. 아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2025학년도 수능에서 7번이나 6번쯤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미지의 상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굳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되죠. 그래서 연속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볼까요? 함수 fx가 x=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뭔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입니다. 첫째는 a에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정의되지 않으면 연속을 논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건 뭐였죠? 좌우극한이 일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게 되면 함수 fx는 x=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이어져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에서는 물어봅니다. 3점짜리 문제 또는 이것을 응용시켜서 까다로운 4점짜리 문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점짜리 문제의 전형적인 연속과 관련된 것을 보면 지난해 구평 15번입니다. 15번이요. 자, 천천히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fx가 제로일 때는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되니까 3이라고 하죠. fx가 0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이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3에서 극한값이 3의 함수의 값 마이너스 1이니까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릅니다. x=3에서 연속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5에서 이 g라는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5에서 f5의 값이 제로였다면 함수 3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fx가 뭔지 찾아내서 5를 대입해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4점이라고 주어져 있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그리고 연속 또는 불연속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걸 먼저 불연속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이와 같이 점프 갭이 생겨서 좌우 극한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구멍이 뻥 뚫려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또 함수의 극한에서 분수식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십시오라면 저는 이걸 꼽고자 합니다. gx분의 fx라는 이 분수식이 극한값이 알파라고 하자.
그리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해버렸다.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 이미 잘 알고 있죠.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분자 또한 0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데 4점짜리였기 때문에 간단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의 3차함 개수는 알았어요. 2차, 1차 상수함 개수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결국 fx라는 3차 함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무슨 소린가 하면은 x = 3에서 불연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3일 때 함수가 제로가 되어가지고 함수가 위에 뭐요? f3은 0이 되어버렸고 3일 때 g라는 함수값은 이거 그러면은 뭔가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존재했습니다. 3일 때 불연속이기 때문에 나 이 값은 얼마야? 3이고 나 2가 되었어요. 이 극한값은 존재하고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hx라는 것식을 봤더니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무슨 소리겠습니까? f3 = 제로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3이 제로,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3을 대입해서 분모가 제로니까 3을 대입해서 f6의 값도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x-3이라는 인수가 있고 x-6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인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인수가 뭔지만 찾아낼 수 있다면 fx가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gx를 완성할 수 있고 g5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뭘 하면 됩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3에서 불연속이라는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분수함수의 극한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찾아냈다. 나를 구하기 위해 그러네요. 이 극한값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풀이는 안 해줘도 되겠죠? 어떻게? fx가 이와 같은 여기 대입하면 돼요. 여기 대입해버리면 gx라고 하는 것이 fx에 관한 식으로 x-3, x-6, x-c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f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 대신 x 플러스 3 넣은 거예요. x가 되었고 그 다음에 x-6 넣었으니까 x-3이 나왔고 그 다음은요 그냥 f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약분되고 없어버렸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3에서 극한값이 2라고 하였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f3은 제로이고 c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내가 2가 된다고 해서 c 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질 것이고 c가 구해지면 fx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gx도 구할 수 있죠. 풀이는 이미 이 해설 강의 여러분 다 풀어봤고 봤기 때문에 풀이는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4점짜리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함수의 연속 또는 불연속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것도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을 분석해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연속인 경우 함수 극한과 관련되는 또 다른 4점짜리 문제가 지난해 수능 14번에 있었습니다. 이미 풀어봤겠죠? 자, 여기의 핵심 내용은 자연수 AB예요. 두 자연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더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라고 하면요, 빼도 물론 자연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래요.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열고 나열해서 찾아내면 되고 그리고 또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되기 때문에 약수, 배수를 이용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fx가 2를 경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은 3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이런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실수t에 대해서 y = fx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직선 y =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fx = t라고 놓으면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같죠. 그런데 t가 k가 되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와 k에서 좌극한, 우극한 그 합이 9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따로 놓은 걸 봤더니 이 k의 좌우극한
G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것이 어떤 경우인가라고 하면 3차 함수의 경우는요. 그 값이 있죠. 그 값일 때, 그 값을 넘어섰을 때, 내려왔을 때, y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달라질 수 있네요.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 꼭지점을 경계로 달라집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문제를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다시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뭘 분석했어요? 3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3차 함수는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경계로 만나는 방정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경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네. 그러면 특별하게 이 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이 3차 함수에서는 극대나 극소값이 되는 점이었을 수 있고 2차 함수의 경우는 꼭지점의 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K가 한 개밖에 없대요. 한 개? 그래, 한 개. 그렇게 되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 그러면 A, B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짜고짜 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미분 단원의 핵심 뭔가 하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분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극대값은 5가 나왔고 극소값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저렇게 마구 움직여 봅니다. 마구 움직여 보다가 내가 극소값인 마이너스 꼭지점도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t equal 3, 즉 k를 마이너스 3으로 해봤더니 그때 gk는 하나, 둘, 세 개가 되었고요. 좌극하는 한 개가 되었고 우극하는 5, 하나, 둘, 셋, 5K 맞네요. 9개가 됐어요. 또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찾아냈죠. 뭐예요?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미지의 예수 A와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꼭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꼭지점이요. 3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이지만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꼭지점의 y좌표, y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내라. 그러면 도대체 A가 얼마, B가 얼마일 때 가장 큰 값인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꼭지점의 값은요. 저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죠. 중3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풀이에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A,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48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집니다. 옳지. 그러면 이제 됐어요. A는, B는 자연수이고 곱해서 이와 같이 48이니까 48의 약수입니다. 48의 약수 중에서 완전 제곱수니까 1이 있고 2의 제곱 4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9가 있고 4의 제곱 16도 있나요? 3의 제곱 9도 있고 16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A 값이 나올 것이고요. A 값이 나올 것이고 A 값이 나올 거고요. 또 그게 맞게 되는 B 값도 나오고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값으로 51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풀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문제를 분석했어요. 3차 함수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극값이 있다.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K가 한 개밖에 없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럼 2차 함수에서 특수한 점, 3차 함수에도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3차 함수에는 그 값일 수 있고, 즉 K라고 하는 값이요.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을 찾아내서 A, B 자연수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약수를 이용해서 A, B의 최대값을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했는지요? 이번 시험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나올 것이라면 바로 지금 보여주는 함수의 극한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문제라고 한 번 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